인백기천 포함 3교 고은 선생이 사상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신라의 천재였던 최치원을 당나라는 유학이란 명목으로 당나라로 잡아갔다. 이와 관련한 일화로 함 속에 있는 것을 알아맞추라 하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에 어린 최치원이 나서 함 속에는 병아리가 있다 하니 모두가 놀라 열어보니 역시나 병아리가 있다. 당나라에서 계란을 넣어왔는데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며 부화되어 병아리가 되었다. 이것을 알아맞춘 최치원을 12세에 당나라로 데려갔다. 당나라로 간 최치원은 18세에 빈공과에 급제하는데 그 과정을 인백기천으로 표현했다. 타인이 100번 하면 나는 1000번을 한다는 뜻으로 천재이긴 해도 피나는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위대한 동방의 성인인 고은 최치원 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되새기고 잘못된 해석에 대해 짚어보는 최치원 한중미 학술대회가 2025년 4월 25일 오후 2시부터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대학자인 김윤수 성균관 부관장 겸 지리산 문학관장이 재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진병영 군수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손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김윤수 성균관 부관장은 개회사에서 고은 최치원 선생은 유교적으로는 문묘 종사된 문창후요, 도교적으로는 동국 전도 비기와 해동 전도록에 등장하는 중국 도교의 한국 전승 도맥이고 불교적으로는 사산 비명과 법장 화상전을 찬술한 불교학자라며 이런 훌륭한 대인물에 대하여 시대의 편견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혐오하고 회피하고 은폐하는 자기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신라개혁 문제 10가지를 써서 올린 시무 10여조를 올린 곳이 함양태수 시적일 것이라 함양관하에서 작성되어 올렸을 것이니 역사의 현장인 함양에 상소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치원 선생이 충성의 편지를 쓰고 올린 경주와 신라개혁 상소를 쓰고 올린 곳이 함양이니 이를 기념하여 좌안동 우함양이 아닌 좌경주 우함양의 빛나는 자긍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병영 군수도 환영사에서 최치원 선생은 당나라 유학 당시 토황석 경문을 읽고 황소가 그 문장에 놀라 말에서 떨어지게 만들며 황소의 난을 지랍하여 그 명성을 떨치며 국위를 선양한 동양 최고의 대문호이신 분이 함양태수로 계시면서 대관림을 만들어 백성들이 홍수 피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등 함양을 사랑하셨던 분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주신 김윤수 성균관 부관장님께 감사하다며 발표자분들의 내용도 눈여겨보겠다고 말했고 최병주 경주최씨 중앙종친회 고문, 김원중 고려대 명예교수, 최혜범 전 창원대 총장, 최용배 경주최씨 함양종친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이어진 발표회에서 제1발표문으로 상림과 되관림, 최광식 고려대 명예교수, 전 문체부 장관, 제2발표문으로 최치원 기념관 전시, 개선 방안, 설명과 실천, 이빈 양주 최치원 기념관 관장, 제3발표문으로 최치원과 유교, 마크 피터슨 브리검영 대학 교수, 제4발표문 시공을 초월한 문화의 울림, 최치원과 양주, 신양 양주 최치원 기념관 학예사, 제5발표문으로 고은 최치원 사상의 현대적
합의에 관한 소고 최용춘 상지대 명예교수가 발표하였다. 계속해서 발표문에 관해 임종찬 부산대 명예교수는 총평을 하면서 양주 최치원 기념관 관장과 학예사, 우물박 개구리의 저자 마크 피터슨 교수의 발표문에 관해 중점적으로 말하면서 특히 양주 최치원 기념관 관장에게는 앞으로도 기념관을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다룰 내용이 너무나 많지만 3시간 30분의 시간은 짧게 느껴졌으나 영상 분량으론 많은 분량이라 개회식과 우물박 개구리 저자 마크 피터슨 교수와 총론을 일부러 편집하여 제1 발표문과 제2 발표문은 2부, 제4 발표문, 제5 발표문을 3부로 편집하여 발표될 것이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함양 상림공원 최치원 사당에서는 최치원 선생 춘향내에서 김윤택 함양군의장이 초원관으로 헌작 재배하는 초원내를 올리고 아헌내, 정원내를 올리는 춘향내를 올리기도 하였다. 재본하고 여러 가지 인사말을 생략하고 최치원 한종미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1000년 전을 돌이켜본다면 당시 한국의 국제인 세계인을 5손가락으로 꼽아보라 하면 화엄사상을 체계화한 의상대사, 해동율정의 초조 자장률사, 국제여행계 최초의 성지순례 기행수필가 한초대사, 신라신선 김각이 선인, 한국한문학의 비조 고은 최치원 선생 등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은 최치원 선생은 유교적으로는 문묘 종사된 문창호요, 도교적으로는 동국전도비기와 해동전도록에 등장하는 중국 도교의 한국전승 도맥이고, 불교적으로는 사산비명과 법장화상전을 찬술한 불교학자입니다. 삼교를 융합한 대학자요 세계적인 석학인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대인물에 대하여 시대의 편견으로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고 혐오하고 회피하고 은폐하는 자기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문제가 터지면 나 그 사람 몰라요 하고 부인하듯 삼교에 달통하여 불교에 합악한데도 불교는 이단이다, 이단을 전공하면 해롭다, 공허이다이면 사해야이라, 이단 전공자는 유교인이 아니라 하면 나는 불교 몰라요 하는 것이 자기 부정인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효치천하의 시대이니 효자 아닌 자는 도태되고 거론 대상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명제인 충의 문제는 시각이 다룰 수 있습니다. 충의 문제에 있어서 조선시대에 양대 자기 부정이 있는데 전필제 김종직과 고은 최치원 선생의 문제입니다. 전필제가 조의제문을 지은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무어사와의 단초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의제문에 거상중 예행한 기록이 있다고, 효자가 거상중 외출할 리 없다고, 조의제문은 전필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자기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세조 때 벼슬하고 세조를 부정하는 전필제의 충의 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거상중 외출은 절대 불과 규칙이 아니었고 조선 후기처럼 엄격히 하여 운동부족으로 급사하게 만드는 요인도 아니었습니다. 전필제의 처남이자 제자인 매개 조의는 전필제의 문집을 편찬하면서 첫머리에 조의제문을 수록하였고 그 일로 연산군에게 처벌된 것입니다. 타경 김일성과 수원 고노복이 성정실록에 조의제문을 수록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조의제문은 살인파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의 상징이요 충의 정신의 경전이었습니다. 사육시처럼 죽어야만, 생육시처럼 은거해야만 육신이니까 벼슬하면서도 심적으로 육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유적불처럼 심정적으로는 육신이요 자치는 문인 갈릴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유자광의 모함처럼 반역자의 신보는 아닙니다. 전필제 김종직은 조의제문을 지은 살인파의 대종사입니다. 매개 조의는 조의제문을 전필제 문집 첫머리에 수록하여 처벌됩니다. 타경 김일성은 조의제문을 성종실록에 수록하여 처형됩니다. 단종대왕의 자규사와 자규시에 차원도 합니다.
수원 권오복원 역시 조의제문을 성종실록에 수록하고 천부풍화의 성산문과 이계의 인물평을 직필이라고 예찬하여 채용됩니다. 일두 정해창은 단종충신 삼상신의 일인 정분의 전기 정분전을 지어 무오사화 때 문초를 당하고 귀양갑니다. 허백당 용제 성현은 추강의 육신전에서 무신 유음보를 뺀 문신 오신을 용제 총화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들의 자치는 벼슬아치이지만 심정적으로는 육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벼슬하면서도 육신의 충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사육신, 생육신에 이어 심육신, 심정적으로 육신이라 하여 그 충의정신을 기립니다. 고원 최치원 선생도 조선시대엔 불교에 아첨했다는 모함처럼 충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원이 고려태조 왕건에게 상서하여 언급했다는 공령원 청송이요 대리문 황엽이라는 단장 취의 구절 때문입니다. 그 구절이 신라를 배신하고 고려에 충성 맹세한 것이라는 모함입니다. 고려에 충성 맹세한 것이라면 고려태조 왕건에게 기부하면 국무총리 자리는 다른 당상이나 마찬가지일 고은 선생이 왜 굳이 가야산에 응거하며 생을 마쳤겠습니까? 눈치 보여서 못 간 것입니까? 가는 길이 막혀서 못 간 것입니까? 터무니없는 억측이고 답변은 간단합니다. 신라에 대한 충성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님 향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으려야 했습니다. 공령청성 계림황엽은 고려에 대한 희망의 나라로 가자가 아니고 신라에 대한 충성서약인 것입니다. 이런 글귀를 고도절미의 단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령청송 계림황엽을 의역하면 신라는 세약하고 고려는 신흥강상합니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뭐겠습니까? 그래도 귀하의 초빙을 거절하고 신라에 남아 신라 신하로 살다 죽겠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야산에 응거한 것입니다. 고려태조를 음으로 찬정한 것이 아닙니다. 거도절미 단장 취하여 고려에 유리하게 사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고려에서 존숭되게 하여 문묘 종사되고 문창후에 봉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고원의 본이겠습니까? 공령 총성 계림 황엽의 고려태조 초빙 거절 편지를 쓴 곳, 그 편지를 올린 곳이 경주의 상서장입니다. 상고려왕서의 역사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불증, 억측, 비방, 모함 문제가 대두되자 조선 후기의 역사를 왜곡하여 신라 진성여왕의 시무 10여 도의 상소를 올린 곳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경주의 상소장은 고려태조 왕건에게 서신을 올린 곳이지 결코 신라 진성여왕의 상소를 올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소장이라고 하지 왜 굳이 상소장이라고 했겠습니까? 시무, 곧 신라 개혁 문제 10여 조를 상소하고 천령군 태수에서 육두품의 최고관 등 아찬이 된 것으로 보아 상소를 올린 곳은 천령군 태수 집무실, 곧 함양 관아가 분명합니다. 신라 골품제 사회 철폐, 후백제 평정, 최전방 지역에서 느낀 개혁 방안 등 시대의 급선무 상소를 올린 기념비적인 사건의 역사 현장을 기념하여 함양의 상소장을 건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 신라 충성의 편지를 쓰고 올린 경주의 상소장과 신라 개혁 상소를 쓰고 올린 함양의 상소장을 좌우 대칭의 고운 유적으로 고운 성적으로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좌안동 우함양에 막연한 자부심을 접고 좌경주 우함양에 빛나는 자긍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함양군 당국에 신라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의 신라 개혁 상소를 올린 역사 현장 함양읍에 상소장을 건립하여 기념비적인 사건의 천년 성적을 현창하기를 바라며 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서 계시는 분들 자리에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회 세미나 다 참석하실 거니까 좀 자리를 채워서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군수 신백령입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 한중미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경주 최씨 중앙종친회 회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군민 또 내외 기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우리 경주 최씨 중앙종친회 최병주 고문님과 우리 함양종친회 최용배 회장님을 비롯한 종친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학술대 발표를 위해 함양을 방문해 주신 고려대 최광식 명예교수님과 멀리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마크 피트슨 교수님, 또 중국 양주시 최치원 기념관 이빈 관장님을 비롯한 우리 양주시 최치원 기념관 신양 우리 학예사님 환영합니다. 또한 상지대 최용춘 명예교수님과 임종찬 부상대 명예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최치원 역사공원과 상림에 많은 관심과 저희 군정에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최완식 정군수님 참석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함양군은 최치원 선생의 업적을 품고 있는 천년의 고장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홍수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백성들이 안타까움께 여겨 물길을 돌리고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어서 생명을 살리면서도 홍수를 막을 수 있는 상림숲을 조성하였고 우리 군 앞에 대규모 농지인 한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과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며 다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최치원 선생의 생명 존중 사상과 공존을 향한 유불도 통합 정신은 갈등과 논쟁으로 분열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 되새겨야 할 사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최치원 선생의 유불도 사상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발전시켜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애쓰신 지리산 문학관 김윤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함양까지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 모두 건승하시고 오늘 세미나가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환영사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최동주 고은국제교류사업회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한다는 4월입니다. 풍류의 도시, 그리고 생태환경의 도시, 그리고 고르적한 최치원 기념관이 있는 도시 함양에서 전국에 계신 종원정치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윈 여러분들 반갑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학술대회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이 시대 최고의 유불도 삼교 융합을 포용하는 그 하나의 기구로서 이번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아마도 그동안 재조명했던 풍류의 사상과 특히 우리 최양식 전 문화가부 장관께서는 이번 상림의 재해석을 아마 기대해도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풍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상림과의 관계성, 그리고 오늘날의 상림을 불려져 있을 수 있는 상림과 하림을 연구를 했던 것을 아마 오늘 10여 차례 방문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피터슨 교수는 유학적인 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 이분은 맹자, 논어, 중형을 위주로 많은 발표들을
해왔습니다. 아마 기대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불교 최용춘 교수께서는 과연 이 시대의 분열, 갈등, 이러한 그 엄청난 그런 그 문제성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화엄학 그리고 화쟁을 비롯해서 우리가 일체 사상을 통해서 아마 오늘 해결하는 모습을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발표자들 속에서도 유골도의 삼교를 포용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소개하셨죠. 바로 이제는 한중 문화의 컨텐츠로서 고은 최치원 선생과 중국 양주는 1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중 문화 교류의 우호 증진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양주에 가서 보시면 최치원 역사관, 기념관, 문학관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추모하고 외국인을 모시는 그러한 기념관은 아마 고은 선생님 한 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중앙정부의 양주시 중앙정부의 지금 현재 관료로서 이빈 관장께서 과거의 최치원 시조님의 그대로 일대기를 안아도 총정리를 해서 오늘 기념관이 마지막 탄생하기까지 오늘 발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천냥께서는 시적인 문학적인 게 있으면 또한 이성적으로도 볼 수 있고 감성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를 단촐하게 해서 재해석해서 발표하지 않겠나 이렇게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의 최고의 우리가 고은 선생님이 필요로 했고 왜 지금에 와서 최고은 자는 해운이요 호는 고은이고 결국은 최치원인가 왜 최치원인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낭남비문이라는 76자 신라 말에 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유 현묘지도가 있습니다. 나라에 바로 도가 있는데 풍류를 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왜 지금에 와서 고은 선생님을 재조명하고 왜 최치원인가라는 것은 바로 고은 최치원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풍류라는 글을 처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1000년 전 그 풍류가 한민족의 공동체, 숭고한 공동체를 낳았고요. 가무와 강신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DNA 신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만의 독특한 그 신명의 문화가 오늘날에 이어져서 그 DNA가 K-팝을 만들었고 BTS를 만들었고 전부 K예요. 지금 바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다시 재조명되는 이유가 바로 풍류라는 그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일본 풍류도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또한 중국 풍류도 했습니다. 한국적인 이 풍류만이 영원하고 무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신 이유도 이 풍류가 이제 불씨가 돼서 함량이 불씨가 돼서 재해석해서 이미 풍류는 세계화 선진화 국제화로 이어졌습니다. 한민족의 공동체로서 이제는 세계 공동체로 벌써 이뤄가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나라가 77개국입니다. 정식으로. 그 유명한 스위스에서도 제일 너희들이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옛날에는 일본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계학적으로 언론에서 다 이미 보도된 얘기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함양에서부터 풍류와 다시 불씨를
이로써 국제화, 선진화, 바로 세계화의 세계 공동체로 이룰 수 있는 오늘이 다시 재해석되고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날이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번 학술대회를 다시 한번 계기로 삼고 특히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해주신 우리 진병영 우리 군수님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만강을 올립니다. 끝으로 이제 상임은 선진화, 국제화, 세계화에 바로 불씨가 되는 고은 최치원 선생님의 역사가 규모가 제일 큰 곳이에요. 저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 서울의 8개 도시에 고은 선생님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 속에 상림 공원만이 엄청난 규모도 크고 지금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이 시간 이후에 권수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오늘 계기가 되고 준비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진화, 국제화, 세계화에 이미 세계 공동체는 풍류로서, 한류로서 또한 국민 공동체로서 이미 풍류가 세계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오늘 김현수 우리 교수님 그리고 최웅춘 우리 회장님 함께 깊은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천년의 상림을 그 보물을 이제 세계화시켜서 한양 국민께서 천년을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천년을 한양 국민들과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인사를 가름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최병주 회장님은 이 최치원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 군수님이 특별히 초청 강연 좀 시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는 우리 최만시 장관님을 와 같이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우리 김원정 한국고전번역원장님 차관급으로서 우리 오늘 한양의 문화체육부의 그 장차관이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뜨거운 박수로 좀 축사를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저는 이 축사에 대회를 끼어있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김현수 선생님께서 저를 갑자기 불러냈으니까 좀 얼떨떨합니다. 그냥 와서 축하드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예, 저희 그 한국고전번역원이라는 곳은 한 2000여 년간 이 한자로 쓰여졌던 모든 우리 조상들의 문적을 하나 빠짐없이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한문으로 쓰여진 모든 자료를 전부 우리가 수합을 해서 번역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도구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 승정원 일기 그리고 일성록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이런 역사서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이 한국 문지총관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모든 책이 500책이고요. 거기에 수록된 문인이 1258명입니다. 거기에 누락된 분이 더 많습니다만은 하여간 목판본으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 많이 읽히는 책들이 저자들이 1258명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 책 가운데서 1번이 바로 고은 선생의 문집입니다. 1번입니다. 그리고 1번의 그뿐만 아니라 전으로 봐도 그리고 뒤로 봐도 고은 선생만치 넓은 폭의 이 사상과 또 문학적 깊이를 가진 분은 전무후무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은 선생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위에도 쓰였습니다마는 인백, 기천, 포함 3교, 유불도를
아울러 다 깊이 있는 정수를 맛보신 어른이 고은 선생인데, 그 후에 수많은 학자들은 회계 선생, 율곡 선생, 혹은 뭐 남명 선생 누구를 비롯해도 이 삼교를 통섭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깊이 있게 했었지 넓게 이렇게 모든 걸 통섭하는 그러한 학문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은 선생이 대단한 분이고, 그분의 정신은 특히 이 시대에 와서, 사상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와서 더욱더 넓고 크게 발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통화했었던 노트.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참으로 우리 감개 깊은 일이고, 앞으로 고은 선생에 대한 이 현장 사업은 더욱더 널리 이루어져야 민족 사상이나 민족 그 의식 통합에 더욱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이 김윤수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를 불러내서 얼떨결에 몇 말씀 올립니다만은, 김윤수 선생은 저희들이 이 부설 기관을 하고 있는 고전 번역 국역 연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한학자들 그 전문적으로 길러내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일찍이, 거기에 지금 수천 명의 이 졸업생이 있는데, 일찍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할 초기에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문회 또 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농담입니다만은 이 국사급인 인물이 여기 고향에서 소금 장사를 하고 또 이 뭐 회의에 사회화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 것이 우리 나라의 어떤 큰 결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농담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농담 속에 약간의 빼있는 진담도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정 교수님 원종 6월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희 최혜범 총장님, 전 총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장 함양에서 우리 고은 최치훈 선생님의 한중미 국제학술대 개최를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함양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6년부터 약 한 4년 동안 경남 전체의 경주 제시 종친회장을 하면서 흩어져 있는 우리 종친들을 좀 모아봐야 되겠다, 좀 찾아야 되겠다 해서 한 4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함양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자발적으로 모였고 또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고은 선생의 의리 함양 곳곳에 이렇게 비쳐있는 그 영향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함양은 제가 올 때마다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진명령 군수님의 노력 덕분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또 함양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결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학술 행사는 여러 그 국가의 학자분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최강식 교수님, 그리고 중국의 이빈 관장님,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피터슨 교수님이 오셨다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이 최치훈 선생의 의리, 영국에서도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치훈 선생의 의리 싹이 튼다는 것은 이 최치훈이라는 이 고은 선생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 전역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최치훈 기념관을 가보니까 오히려 중국인들이 더 열렬히 최치훈 기념관에 기념을 하고 또 발걸음이 잦는 것을 보고
중국도 결국은 우리 최치원 선생의 문화를 경이롭게 상당히 존경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함양종친회 최용배 회장님은 이 행사를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종친분들이 편안하게 오늘 이 학술대회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덕분을 여기서 감사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우리 임종찬 교수님도 전반적으로 여기에 관한 총론, 토론, 총평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오늘 이 학술대회가 다시 이 고은 선생의 정신과 의리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최병주 고모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최병주 고모님의 생각은 이 문화 콘텐츠를 세계 전역에 확산시켜보자. 오늘 이 함양에서 이루어지는 이 학술 발표대회 이것이 싹이 되어서 맹화가 돼서 전국으로 또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 행사가 내년에도 함양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함양 회장님, 최용배 회장님의 축사 마지막 듣고 그 다음에 기념 촬영으로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정말로 뜻깊은 이 최치원 한중미 국제학술대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양에 살고 있는 최치원 선생님의 후손으로서 제가 대표해서 여기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정말 우리 김윤수 우리 관장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노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술대회가 정말로 명실상부한 대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적극 지원해 주신 우리 진병영 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번 학술대회는 여느 때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각에서만 보고 연구하고 발표했던 것들이 이번에는 한국 사람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고 또 거기에 이번에 논제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최치원 선생님을 재조명 또 한 번 더 새기는, 그러면서도 폭넓게 새기보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우리 학술대 발표하실 5분 선생님들과 또 그 아주 우수한 그런 논제를 같이 생각하고 또 방송해 주신 우리 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최치원 선생의 그 철학과 사상, 그 인문학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조화를 이루면서 길이 발전하고 이어가기를 이 대관림을 조성했던 그 선생님의 뜻이 또 상림에 흘러가듯이 우리 함양인도 그 상림과 함께 같이 그 뜻을 항상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많은 분들께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지 말고 거기 계속
다음으로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자, 유타주에 계시면서 요번에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건너오신 마크 피터슨 교수님의 발표를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한중미 학술회인데 저 미는 저입니다. 잘생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니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이곳에 와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유 마크 피터슨입니다. 소유이라는 말은 제 호입니다. 미국 사람은 호이스카 있습니다. 소유는 서쪽의 선비 이렇게 하는 말인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교를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요새는 퇴직하고 나서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에 댓글을 보니까 일반 사람이 유교에 대해서 호감을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많은 비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유교를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오늘 그 관계도 오늘 발표할 거예요. 네. 저기 프로그램에는 복사본이 있는데 추가로 오늘 지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채시 관계, 채시 성씨 관계는 조금 연구해 봤는데, 요새는 제 유튜브 관계하고 제 개인 연구 관계는 한국의 성씨 관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성씨는 김이박 맞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김이박 맞다는 것은 당연치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한국에 김이박 많을까? 이렇게 연구를 조금 해봤는데, 이 관계로 김이박 최정 하면은 한국 인구의 55%가 돼요.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 관계로 제가 조금 해봤는데, 이것은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 김이박인데, 여기 급수, 급제수, 그러니까 문과의 급제 숫자입니다. 이 씨는 제일 많아요. 3,000명, 김 씨는 2,000명, 박 씨, 최 씨, 정 씨 이렇게 되는데, 왜 이거 하느냐면은 한국에 많은 사람이 노비, 한국 역사상에 노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노비는 김씨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보기에는 노비들 자기 주인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씨도 조금 올라갔지는 했지만 대부분은 주인의 성씨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외한 것도 몇 개 있어요. 이것은 여기 급제 순서인데 이렇게 쭉 내리는데 200명 이상 남시서부터 이렇게 성씨를 좀 계산했는데, 여기 현대의 인구 퍼센티지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기는 그때 급제 순서하고 현재 인구의 퍼센티지가 이렇게 돼요. 좀 서로 비슷해요. 그런데 최씨는 재미있는 거요. 순서로 문과 급제는 9번째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4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많은 노비가 최씨로 옮긴 것 같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또 뭐냐면은 최씨가 노비에게 잘 해주셨어요. 유명하게 경주 간다면은 최씨들 자랑한 거 있어요. 한 고택
한다면은 제시들 노비를 잘 봐줬다. 또 가뭄 있을 때, 흉년이 있을 때 죽지 않도록 애를 쓰자 하는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들 감사해서 자기 주인을 싫어한다면 어떤 성씨를 선택할까? 제시로 옮기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여기 홍씨가예요. 홍씨는 급제 순서는 7번째인데 인구는 15번째 좀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홍씨는 자기 문서 가운데는 노비들 우리 성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시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일치하는데 일치치 않은 부분은 몇 개 있어요. 강씨, 여기 강씨도 급제는 16번째인데 인구는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은 급제한 순서보다도 인기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것도 좀 실록에도 비슷해요. 순서도 또 문집도 순서를 좀 따져봤는데 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제시는 김이 박씨가 많다는 것은 안 해요. 원래는 많아요. 수로왕 때부터 김알지서부터 김씨가 많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은 제시 관계 간단히 말씀한데 최치원 씨가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요.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12살 때 중국으로 유학생으로 좀 가셨어요. 또 18살 때는 합격했어요. 시험을.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27살 때 들어왔고 또 그분은 아주 좋은 벼슬을 갖고 싶어서 못 가졌는데 좀 답답하다고 역사가 하는데 해인사에는 마지막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해인사 하면은 가야산 해인사 입문에 여기서는 그 화살표 있는데 사실 여기에요. 이 나무는 제시원 씨가 자기 막대를 땅에 놓고 살아났어요. 그 나무가 제시원 씨의 나무. 그렇게 해인사에 전설이 있어요. 또한 해인사에서는 해인사와 제시원의 학술회도 해요. 또한 어떤 학술회는 제가 조금 봤는데 제시원 유불도 하시는 분이라 한 거예요. 난 그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은 유교 대감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유불도 도교도 하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아주 대단한 이렇게 합리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인사에도 불교로 숭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치원 씨가 여기 한국으로 어떤 종류의 불교를 유교를 가져왔습니까? 유교는 보통 종류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종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거. 제 보기에는 한국에 유교는 종류는 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왕양민 주시 이거 말고 제 보기에는 시간상으로 옛날 유교하고 최근의 유교하고 많이 다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르지냐면은 부계 사회는 원래 유교는 없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책 썼습니다. 이 관계로 연구한 사람인데 가운데는 유교 사회의 창출 원래는 한자로 표지를 했다가 최근에 이북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북은 한글로 했었어요. 또 최근에 한 책도 썼는데 이것은 우물파께 개구리가 보는 한국사 한 것이 이것도
여러 가지로 유교를 언급한 거예요. 사실은 난 이것을 다시 쓸 수 있으면 조금 다르게 쓸 거예요. 유교 사회는 아니고 북의 사회입니다. 유교 사회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유교가 어떻게 북의 사회가 됐을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또한 제 책들 가운데 일반 한국사도 하나 썼고요. 또 여기서는 시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좀 들었는데 또 몇 사람도 이렇게 많았고요. 또 김윤수 박사도 시조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 제가 이 시조 책에는 한국 시조 약 150수 정도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또 영어 시조는 시조입니다. 산문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시조로 3박자, 4박자 이런 모양으로 번역을 좀 했었습니다. 왜? 미국에는 여러분 아신지도 모르지만은 하이쿠이라는 거 있어요. 하이쿠는 우리 한국 친구들 잘 모르세요. 하이쿠는 뭐죠? 일본의 시죠. 3줄의 시인데 미국에 하이쿠를 공부 안 한 사람 없습니다. 3학년, 4학년 공부를 해요. 공부라는 소리가 옛날 거 하나 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옛날 거 보고 이 양식을 배우고 직접 쓰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위적인 일입니다. 한국서는 시조로 안 씁니다. 제 교실에 한국의 모든 학교의 합친 시조보다도 우리 교실에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한국서는 쓰지는 않고 학교에서는 쓰지도 않고 장위적인 일을 빠지는 거예요. 장위적인 일로 하면은 시조를 쓰는 거. 오히려 한국서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미국서 우리 운동이 하이쿠가 성공을 하니까 사촌이 땅 사고 제 배가 아프다 하듯이 한국 학 하는 사람으로서 일본 학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니까 제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시조 운동을 하자 이거요. 미국 학교에는 모든 학교는 하이쿠를 하니까 시조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의 입장에는 한국과 일본과 사촌 당이에요. 사촌 이렇게 서로 가까운 당이에요. 일본까지 가가지고 하이쿠를 배우면은 한국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정신으로 이렇게 배울 수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그거 간단히 여러분 몇 사람 시조를 하니까 저도 시조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시조 운동을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조 관계는 제 유튜브 채널에도 해요. 제가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 구독자 있습니까? 혹시? 구독자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5사람. 아이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하시고 아주 수백 명 우리 구독자 올라갑시다. 합시다. 저기 난 한 300개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제가 매달 하는 평화로운 안정한 역사. 제가 여러분의 배우는 혼란스럽고 침략 많이 당하고 불쌍한 역사를 난 믿지는 않습니다. 나는 한국 역사는 오히려 20세기를 떠나서 상당히 평화스럽고 상당히 안정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 가운데는 케미팍도 관계가 있습니다. 케미팍 왜 만나요? 왜? 누가 저한테는 답변을 못했는데 노비가 많다는 것은 소리가 안 됩니다. 케미팍 많다는 것은 김수로왕의 후손, 김알지의 후손, 신라의 후손들이 신라가 무너지고 신라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특별하게 왕조가 무너지면 가야, 신라, 고려 망할 때는 그 지배층을 죽이지 않다는 거예요. 백제, 고구려 제외. 근데 가야,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평화스러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혹시 외국 사람 만날 때 외국 사람이 아이고 김 많다, 김 입학 많다, 왜 그래요? 답변할 때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평화스럽고 안정하다는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보시면 그런 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 또한 유교 관계 또 많이 오늘도 언급하겠지만 또 신조 관계 주로 그 세 가지 합니다. 오케이, 유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제가 7가지를 자세히 계산을 공부를 했는데, 3가지의 활동이라고 할까, 문서이라고 할까 본다면은 한국의 전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한국서 조선시대부터 유교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틀립니다. 그 사회활동이 상당히 늦게 17세기 후반 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3가지를 본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법, 또 하나는 제사, 또 하나는 족보, 족보의 양식, 또 하나는 남아선호 하는 거, 또한 같은 집안에 입양하는 거, 입후하는 거, 또한 혼인법, 또한 마을의 구조. 이 7가지를 좀 따지면은 한국 유교가 얼마나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17세기 말에서는 한국은 북의 사회로 옮겼습니다. 조선 초기가 아닙니다. 17세기 말에서는, 17세기 말 때까지는, 아이고 너무 빨리 하지 마요. 예, 17세기 말 때까지는 남녀 관계는 좀 평등이 있었습니다. 상속법은 다른 상속권 있었어요. 17세기 말에 이뤘다 한 거예요. 또한 다른 제사도 윤행이라는 소리가 들어가면서 했었다가 17세기 말 이후로는 안 하기로 했고요. 다른 제사 안 하고 그때부터는 큰집, 정복, 큰아들, 총손 이런 소리가 좀 생긴 거예요. 조선 초기는 아닙니다. 또한 족보는 남자 중심으로 북의 족보로 옮기는 것도 17세기 말서부터, 또한 남아선호 그때부터, 또한 혈통 내에 같은 족보 내에 입을 세우는 것도 조선 후기로 하는 거예요. 조선 초기는 없습니다. 또한 시집, 장가가는 것은 한국에 시집가는 것이라 하는데 장가도 갔었습니다. 옛날에는 장가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관계로도 있고, 또한 집성촌, 여기 이 동네에 집성촌 꽤 있을 거예요. 그 집성촌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아신다면 주로 17세기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 조선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주로 17세기부터 집성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씩 좀 봅시다. 상속권, 여자는 상속권 있었어요. 평등하게. 저 위에는 신사임당의 순서, 이 위에는 신사임당의 문서입니다. 신사임당은 여러분 아십니까? 형제분 몇이십니까? 5자매입니다. 둘째입니다. 5자매입니다. 근데 조선 후기 같으면은 그 5자매는 모두 출가 외인이 돼요. 또 조카를 하나 입양한 거예요. 조선 초기는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신사임당이 그 자매들 5명은
5분제 1, 5분제 1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 물건을, 재산을 받았습니다. 여기 앞에는 조금 떨어졌고, 여기는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둘째입니다. 이렇게 땅과 노비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 셋째, 넷째, 다섯째입니다. 이렇게 상속권이 평등해요. 저 아래는 율곡 선생의 문서입니다. 율곡 선생이 세 번째입니다. 이분입니다. 율곡 선생이 저 7남매, 신사임당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기는 몇 낳습니까? 몇 명 낳습니까? 7.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그 순서입니다. 아주 완벽해요. 그 이상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서 보신다면은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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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평등하게 재산을 나눠줬다는 것은 조선 17세 말 때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임진후이라고 하지 마세요. 틀립니다. 왜냐면 임진 때 참여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다음 세대에는 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일본 때문에 했지 않고 전쟁 때문에 했지 않고 이것은 자연이 여러 다른 이유로 바꿨다는 것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 또 유교 사상이 좀 크게 좀 했다는 것, 또한 명나라가 망해서 청나라가 오랑캐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유교를 모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것은 여자의 상속권이 제가 여러 문서를 보니까 100점에서 0점으로 떨어진 것은 17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서부터는 유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17세기 말이에요. 윤행이라는 것은 재산은 윤행으로 해서 이것은 글을 좀 볼 수가 잘 못하겠지만 오가 이오타가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과 다르게 어떤 거냐면 출가 여자가 재산을 잠속은 윤행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출가 여자는 지금부터 이것은 1688년인데 그때부터는 여자는 윤행에 참여는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전에는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유교 사상이 북의 사상으로 옮기는 것은 여자한테는 유리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여자들 유교를 싫다하는 것이 이것은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또한 족보. 여기 왼쪽에는 안동권치보 제일 오래된 족보예요. 오른쪽에는 우리 현대 보통 족보입니다. 현대 보통 족보는 아들의 아들 또 혹시 딸 남으면은 다른 남선여후 하잖아요. 조선 초기는 안 그렇습니다. 조선 초기는 보시다시피 난 순서로 이 집안에는 여 자녀 그러니까 난 순서 한 거예요. 또 그 상속 문서도 항상 난 순서로 한 거예요. 남선여후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족보가 있고 또한 이런 족보 있습니다. 이런 족보 양식은 가정나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질문은 고조 할아버지 있습니까?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있습니까? 있죠? 몇 명? 한 명? 한 명이면은 우물 안에 북의 정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하나씩 있죠.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2명 있죠.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한 소리 하지 마요. 난 기분 나쁘게. 난 딸밖에 없는데
할아버지 될 자격 없어요, 내가. 근데 나는 할아버지입니다. 내 손자는 4명입니다. 외손이라고 생각지 않고 외자는 저 밖에 놈이다 하잖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한국도 지금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조금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 알기에는 저기 저 방배동 할아버지, 수원 할아버지, 목포 할아버지, 경주 할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이라 좀 생각하는데 그 오히려 조선 옛날과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저 팔고조도이라는 소리가 계속해요. 할아버지 몇 명이에요? 둘이죠? 중조 할아버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거조 할아버지는 몇 명이에요? 8명이요. 그래서 팔고조도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는 본인하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둘, 중조 할아버지 넷, 고조 할아버지는 8명, 고조 할머니 8명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소양서, 족보 이렇게 계산합니다. 북의 정신으로 아니하고 그리고 한국의 북의 정신을 북의 사회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족보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족보 연구를 하신다면 양쪽에 아주 웬만한 사람이 생기죠. 자랑스러운 할머니의 아버지라든지 또 아버지의 할머니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선조가 있는 것으로 자기는 제시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양쪽에 생각하면은 더욱더 개방적이다, 더욱더 훌륭한 것이라 해요. 나는 팔고조 학회 세웠습니다. 팔고조 학회는 여러분 연구를 이것은 페이스북에 나와요. 여러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겠다, 연구하겠다 하면은 준회원 되는 거예요. 완성되면은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팔고조도 연구를 좀 합시다. 해보세요. 오케이. 네? 예. 미국에는 양쪽에 해요. 그래요. 네. 미국에는 미국에는 이렇게 가족나무이라고 해요. 가문은 양쪽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안 해요. 근데 한국은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보세요. 바꾸는 거 모르시면은 우물 안 해요. 맞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 족보 개념은 옛날과 똑같이 팔고조도 양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아까 가문이라는 소리가 어머니에서도 가문이 돼요. 할머니에서도 가문이 돼요. 여러분은 북의 정신으로 우물 아니야. 저기 옛날에 이 팔고조 같은 양식이 많았어요.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이 현대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족보를 좀 계산하는 거예요. 위서부터 내리는 거 우리 모두 최시다 한 거 아니고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거 해요. 가죽나무로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오케이. 저기 조선 초기는 양자가 족보 안에 잘 없었어요. 아까 안동권치보이라고 했잖아요. 1476년. 거기서는 양자가 몇 명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문화유시 족보에는 거기서는 몇 명, 12명 생겼습니다. 그런데 점점차로 양자가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도도 제가 고려놨습니다. 또한 남아선호는 족보에 보이고 상속에 보이고 양자 선택해야 된다는 거, 또 제사하는 거
남자 선호하는 것이 이것은 조선 후기로 한 거예요. 남아 선호. 지금 한국 사회는 남아 선호해요? 안 하죠? 지금 오히려 여자 선호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방식도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은 유교를 버린다 하는 것이 말고 유교, 진짜 유교, 오래된 유교 속에 이런 거 여아선호해도 되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 여기 원래 나 같은 사람 한국말 배우는데 교실에 결혼한다, 또 시집간다, 또 장가간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학생이 아직 시집 못 갔습니다 하는 말이 웃기죠. 말이 안 되죠. 또 여학생이 아직 장가 못 갔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말 안 해요. 이거 깊은 습관입니다. 네. 또 옛날에는 한국에 장가 가는 일이 많았어요. 열복 선생 어디서 태어났죠? 강릉 어축혼에 태어났죠. 어축혼은 누구 집이에요? 신사임당의 집입니다. 신사임당의 아버지 집안이고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 이씨입니다. 또 그 용인 이씨는 그 집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강릉 최씨로부터 그 집을 얻었습니다. 강릉 최씨가 그 집을 지었다고 좀 생각됩니다. 어축혼이. 근데 그 집은 모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장가 시집 관계 말씀하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도 할게요. 한국에는 부계 사회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단순하게 모계라고 하는 것이 답변인데 틀립니다. 100점 틀립니다. 부계 앞에는 양계 있는 거예요. 모계는 있긴 있지만 양계는 모계 일부 있고 부계 일부도 있는 겁니다. 이름은 부계로 해요. 이름 부계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기 나면은 애기 엄마는 누구야? 알지? 애기 엄마 뱃속에 애기가 있잖아요. 애기 엄마 알아? 아버지 누구요? 몰라. 아버지는 누구나 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문외한 누구. 근데 누가 내 자식이다. 제 이름을 주는 것은 부계입니다. 성씨 이름은. 근데 너무 단순하게 부계 있기 전에 모계는 생각하지 말고 양계라는 거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 17세기 말 이전에 완전히 양계이었습니다. 이 양반촌 집성촌도 마찬가지로 17세기 후로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유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7세기 말 때까지는 하나, 17세기 말 이후는 또 하나. 그러니까 유교는 1, 유교는 2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교 1은 한국식 유교, 유교 2는 북계식, 또 중국식 유교. 또 중국은 좋은데, 중국 사람도 좋은데 북의 정신이 아마 중국으로부터 받으신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해요. 또 여러분 이렇게 두 종류의 유교가 있다는 것이 어떤 거 좋아하실까요? 또한 이렇게 여러 증거가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가 망상한 거 아니에요. 증거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유교를 어떻게 선택할까? 이 북의 유교를 벗어났고 너무나 한국 사회에 유교를 버립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미국 말로 Don'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Don'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bathwater 목욕물을 던질 때
애기 같이 던지지 말아요. 유교는 흑의 정신을 버리면서 유교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치원은 우리에게, 제가 최치원에게 7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7개 보여줬는데, 최치원의 유교는 부계적인 유교였습니까? 아니었죠. 좀 오픈하게 양계한 유교입니다. 또한 최치원은 상소물이 모두 장남한테 가는 겁니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었죠. 네. 또한 최치원은 제사는 장남 종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었죠. 또한 종법으로 아들만 대를 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또한 최치원은 아들 없으면은 양자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죠. 또한 최치원은 모두 지청촌에 살아야만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한국의 유교가 오늘날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치원에 가르치는 것과 같이 기본 유교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단재 신초 선생의 조선상고사는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서인데 그분의 결점이 딱 2개 있습니다. 그분은 삼국유사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이 삼국유사를 한번 보는 거였는데 일본 놈들이 삼국유사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삼국유사를 못 봐가지고 한국의 고유사상을 난가사상이라고 했습니다. 화랑도에 낭자를 따서 한국의 고유사상을 난가사상이라고 했는데 고은 선생의 날람비서를 봤다 그러면은 한국의 고유사상은 풍류사상이다 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김무식의 삼국사기를 아주 부정하셨는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내무랑 이전을 다 부정하고 원삼국 시대라고 명명한 거와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일본의 역사에 동조하는 의식이지 한국의 고유한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조선상고사는 위대한 역사사인 건 틀림없으니까 그건 비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은 선생은 유불도 3교를 회통하신 분인데 봐요. 사과, 배, 복숭아를 다 먹어본 사람하고 사과만 줄기차게 평생 먹어본 사람이 배 먹고 복숭아 먹은 사람 보고 욕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왜 사과만 안 먹고 복숭아 배 먹었냐 이렇게 욕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의 문제지 우리가 그걸 너무 울분에 차서 성토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고은 최천 선생님의 현대적 의미를 살려주신 최영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면서 오늘 이제 5분의 발표가 다 있었고 이제 시간대로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임종찬 부산대 명예교수님이 위대한 한국의 시조학자이시며 국문학자이신 임종찬 교수님의 5분의 논문을 들으시면서 총체적으로 느끼신 점을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까지 버티고 계신 여러분 참 장하십니다. 갈 사람 다 가야 오랬는데 끝까지 이 마지막 페이지를 들어보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은 총평을 감당할 그만한 자질과 역량이 안 되지만 우리 김윤수 박사님이 저하고 아주 친하고 또 수업값도 준비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페이퍼를 아주 꼼꼼히 많이 읽기는 했지만 혹시 제가 말씀이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 무식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최광식 교수님의 그 상림과 대감 이분 정말 자료로 굉장히 많이 뽑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료를 모았다는 것도 굉장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여태 이분은 다른 방면의 연구는 뭐 사상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추종을 이뤄왔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상림 혹은 대갈림이라고 이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연구물들이 나온다고 할 때에 이 논문은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기 상림숲이 만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풍수를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 대부분이었는데 이분은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이 숲을 조성할 당시에 바로 제를 넘어가면 저기 호백제가 있었어요. 견원. 그리고 이 일대는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였어요. 따지고 보면. 예? 최지원 선생이 4~5년 여기 계시는 동안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숲을 조성하자. 4~5년 만에 숲이 되진 않지만 몇십 년 뒤면 상당한 방어의 벽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지금 파견한 북한 군인이 숨을 데가 없어서 많이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안타깝죠. 그 숲이 있어야 돼요. 설령. 그리고 피해서 무슨 화살도 피하고 숨어서 화살을 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탁균입니다. 정말 탁균입니다. 앞으로도 그거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 가지 정서만으로 세상을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이 논문에 굉장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기 중국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이 두 분이 아까 저기 양주에 있는 기념관을 건축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유물을 소개해 주는 것 같지요. 상당히 크고 위대합니다. 이거는 최씨 문중의 선호 이거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 그리고 당과 신라 그 당시에 거대한 큰 문화의 접점이 양주에서 벌어졌다. 그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통역을 좀 해주세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해. 다리를 버리지한 게라 버리지도 않은 거라. 근데 이 두 분의 배우가 그런 이야기래요. 이분들 잘못이 왔어요. 아니 최씨 문중에 돌아갈 때 노자 좀 많이 좀 찔러주세요. 노자 좀 많이 찔러줘야 된다. 아니 피터슨 눕고 있는데 피터슨도 좀 찔러주고 많이 찔러줘야 돼. 자 그랬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관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돌아온 두 분들은 대접 잘 해보내가지고 관리를 열심히 잘하도록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잘 들어가고, 그런데 또 이 보니까 저기 두 분 보니까 좀 먼 데서 오셨는데 참 고생했어요. 특히 신양 이분은 또 그 글체가 또 저기 시인 같더라. 워상위니시 민쉬런 슬슬 맞지요? 시인 맞지요? 영어 할 줄 영어로 할까요? 저래? I suppose that you are so famous poet.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의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슨입니다. 이 양반 참. 난 다 많은 이 양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전 처음 여기서 봤는데 정말로 참 여러분 이분 잘 모셨습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The frog outside the where 우물박 개구리라고 그래요. 자기 인터넷 그 이름도 우물박 개구리 써놨어. 그럼 우물박 개구리 뭡니까?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의 영역이지만 우물박 개구리는 다른 영역으로서 본다. 우물 안 개구리는 깊고 세밀하게 보지만 우물밖 개구리는 넓게 확장해서 본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우린 짜고 놉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참 누구 되겠어요? 저기 장관님 최강섭 장관님 어디 갔어요? 네? 장관님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훈장 하나 좀 주십시오. 훈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문화 훈장. 왜냐하면 이분은 참 2월 7일을 세계 시조인 날로 정한 분입니다. 물 한 잔 주세요. 내 할 말 많다. 물 한 잔 주세요. 물 한 잔. 그래요. 세계에 시조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최은배 선생이 팽수관이 되어서 시조를 많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조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 지금 이제 한두 편 있다 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북한에는 시조를 연구하는 놈도 없고 시조 짓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나? 시조는 부르주아의 계급이 만들었고 그것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성 어록에 나와요. 시조 짓지 말라고. 이거를 좌파에서 받아들여가지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망측한 일이야. 망측해요.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든 셰익스피어가 그 사람은 무슨 노동자였습니까? 그를 알아야 문학을 하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의 역사를 보세요. 서양의 역사에 남는 유명한 문인들은 다 잘 사는 집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잘 살아야 여유가 있고 문학을 할 수 있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문학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시조를 부르주아들이 지었어요. 맞아요. 조선조 시대의 양반들이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 쌍놈들이 이제 짓는다면 형식이, 시조 형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쌍놈의 의식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담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그릇이 문제가 됩니까? 안 맞아.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이런 쌍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요. 그런데 우리 피터슨 저분한테 술만 먹으면 오늘 저녁에 더 사주고 가보시면 돼요. 어쩌냐는데 밥 사줬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맙잖아요. 그런데 이 시조가 하이쿠는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지금 팽창되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 그런 짓 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 요원도 아닌 피터슨 씨가 와서 욕본다 말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 양반.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리고 또 이분은 오늘 그 발표에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 한목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유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회의적 개념으로서 유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광의적 해석으로서 유교를 보는 사람이 지정이다. 그 이야기 맞지요? 오케이? 이렇다면 이게 지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물박 개구리가 본 겁니다. 아니 이거 따지고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개구리들의 합장이다.
안 개구리, 밭 개구리 다 모여가지고 지금 개구리 chorus of frogs, you know. We have chorus of frogs. 그래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 또 뭐냐면 한국 고아 두 명을 딸을 두 사람 잘 키웠어요. 그래요. 한국 사람이 안 키우는 저 고아를 외국 사람이 키우면 우리 정말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이에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okay, it is first time to visit in 함양. 함양 처음 왔어요. 참 부르세요. 또 다음에 좀 부르세요. 또 이 지방에서 오늘 진주에도 오고 저기 멀리 저기 그 통영에서 왔는데 통영에서도 이분 모셔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이 스케줄에 맞아서 안 된다. 아마 다음에 모셔갈 거예요. 이런 분 오실 때 좀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에서 고정관장님 모셔가냐고. 그래요. 어디서 모십니까? 거기서 강의하면 되냐고 해요. 저 좀 불러주세요. 헛소리 좀 하게. 오케이. 이럴 때 이렇게 참 위대한 사람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페이퍼입니다. 최용춘 교수를 처음 봤는데 이분은 상법 연구하는 경제학자입니다. 그 경제학자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또 처음 봤네. 그거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한 거는 단적으로 4가지 사상이지만 함축하면 2가지입니다. 동일의식과 동물의식으로서 우리 최치원 선생을 봤다. 이것을 더 확대하자면 우리 아득한 옛날 성각자 고은 선생이 있었다. 그는 지금 현재 K-컬처로서 세계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미 최치원 선생은 그런 맥락에서 K-컬처의 선두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만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줍시다. 합격입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페이퍼는 이 정도로 하고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양은 함양군으로서도 굉장히 역할을 다 했고 또 먼 데서 훌륭한 학자들이 이 총구석까지 촌 아닙니까? 그죠? 총구석까지 와서 잠자리도 좀 불편하고 이런 데도 와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발표를 했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멀리 이국에 있는 최치원 기념관을 잘 관리하고 있는 두 사람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도와주고 언젠가는 저도 그 방문할 겁니다. 상호대 아윌고대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서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평을 해주셔서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